그날 저는 고무장갑을 벗어 시어머니 앞에 던졌습니다. 팍! 소리와 함께 고무장갑이 거실 바닥에 떨어졌어요. 시댁 식구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입을 벌린 채로요. 저 그만할래요. 혼자 못하겠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큰 며느리,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김장은 가족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왜 저만 하라고 해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큰 며느리는 원래 이런 일 해야지. 시집 와서 그것도 못해?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혼자는 못해요.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새벽 5시부터 오후 1시까지 8시간 동안 혼자 일했습니다. 배추 100포기를 씻고 절이고 헹궜어요.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손은 물에 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요? 거실 소파에서 TV를 봤습니다. 둘째 며느리는요? 방에서 잤어요. 셋째 며느리는요? 아예 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부엌과 마당을 오가며 혼자 일했어요. 아무도 거들지 않았죠. 물 한 잔 갖다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손도 못 씻고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큰 며느리, 점심은 언제 해? 배고픈데.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김장도 하고 점심도 해야 한다고요? 어머님, 저 지금 김장하고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짜증을 냈습니다. 그래도 점심은 해야지. 집에 사람이 많은데.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동서들한테 시키세요. 저 혼자 다 못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지. 둘째는 몸이 안 좋고 셋째는 임신했어.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기가 막혀서요. 저는요? 저는 괜찮아요? 새벽부터 8시간째 일하는데요. 시어머니가 코웃음 쳤습니다. 8시간? 그깟 거 가지고. 내가 며느리 때는 200포기도 혼자 했어. 그 순간 제 인내심이 터졌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하세요. 저는 고무장갑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앞에 던졌어요. 저 못하겠어요. 혼자 하라면 안 할래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지금 미쳤어? 큰 며느리가 김장을 안 한다고? 저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네, 안 해요. 가족이 함께 해야죠. 왜 저만 해요? 동서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요. 언니, 무슨 일이에요? 둘째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둘째를 쳐다봤어요. 동서, 8시간 동안 뭐 했어요? 둘째 며느리가 당황했습니다. 저는 몸이 안 좋아서. 저는 웃었습니다. 몸이 안 좋으면 김장을 안 와도 되는데 와서 방에서 자는 건데요? 둘째 며느리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동서는요? 임신했으면 집에서 쉬면 되는데 왜 오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큰 며느리, 내가 지금 동서들한테 화풀이 하는 거야?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화풀이 아니에요. 공평하게 하자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공평? 큰 며느리가 김장하는 게 당연한 거야. 우리 집은 원래 그래왔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어머님 혼자 하세요. 저 갈게요.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막았어요. 내가 지금 나가면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안 올게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차에 올라타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해방감이 컸어요. 드디어 제가 원하는 걸 말한 겁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집이요, 시댁이 아니라. 운전하는 동안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참았습니다. 큰 며느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죠. 고무장갑을 던진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20년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저는 28살에 결혼했어요. 남편은 장남이었습니다. 첫 김장은 결혼 6개월 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며느리, 이번 주말에 김장할 거야. 와. 네, 어머님. 몇 시에 가면 돼요? 새벽 5시에 와. 준비할 게 많아. 저는 설렜습니다. 큰 며느리로서 역할을 하고 싶었거든요. 주말 새벽 5시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미 깨어 계셨어요. 왔어? 빨리 들어와. 일 많아. 부엌으로 갔습니다.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150포기야. 오늘 안에 다 담가야 해. 저는 놀랐습니다. 150포기를 하루에요? 어머님, 동서들은 언제 와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둘째는 회사 일 있대. 안 온대. 셋째는요? 셋째는 아직 어려. 다음부터 시킬 거야.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럼 저와 시어머니 둘이 하는 거구나. 하지만 시어머니는 곧 거실로 가셨습니다. 며느리, 나는 나이 들어서 못해. 내가 해.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혼자요? 큰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지. 시집 와서 그것도 못해?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배추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이 얼얼했어요. 하나씩 씻어서 절였죠. 6시간이 지났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저는 허리가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 점심 안 해?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제가 점심도 해요? 당연하지. 여기 집에 사람이 많은데. 저는 김장도 하면서 점심도 준비했습니다. 라면을 끓였어요. 간단하게요. 라면? 이게 점심이야? 시어머니가 짜증을 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할 수가 없었어요. 오후 내내 김장을 했습니다. 양념을 만들고 배추에 버무렸죠. 손이 양념 때문에 따가웠어요. 밤 10시 김장이 끝났습니다. 17시간 동안 일한 겁니다. 혼자서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김장 잘했어? 저는 지쳐서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냥 쓰러져서 잤어요. 다음 날 온몸이 아팠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손은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후로 매년 김장은 제 몫이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시집와도 셋째 며느리가 와도 마찬가지였어요. 둘째는 직장 다니니까 힘들어. 셋째는 애 키우느라 바빠. 항상 핑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핑계가 통하지 않았어요. 큰 며느리는 원래 이런 일 다 해야지. 시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5년, 10년, 15년이 지났습니다. 매년 김장은 제가 혼자 했어요. 150포기, 200포기씩요. 허리는 점점 더 아팠습니다. 손도 거칠어졌어요. 하지만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죠. 언니가 김장 잘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둘째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넘겼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든지요. 여보, 김장 힘들어. 동생 집사람들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제가 말하면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에이, 당신이 큰 며느리잖아. 그 정도는 해야지.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올해도 김장 시즌이 왔어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이번 주말에 김장해. 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혼자 하겠구나. 어머님, 올해는 동서들도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가 짜증을 냈습니다. 둘째는 몸이 안 좋대. 셋째는 임신했어. 내가 해야지.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2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김장 당일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편한 옷을 입었어요. 김장복이죠.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힘들 텐데 괜찮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짜증이 났습니다. 남편은 시댁에 안 갔어요. 항상 일이 있다고 핑계를 댔죠. 새벽 5시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깨어 계셨습니다. 왔어? 배추 마당에 있어. 빨리 시작해. 저는 마당으로 갔습니다.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어머님, 이게 몇 포기예요? 200포기. 올해는 친척들한테도 줘야 해서 많이 했어. 200포기. 제가 혼자 하기에는 너무 많았습니다. 동서들은 언제 와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둘째는 10시에 온대. 몸이 안 좋아서 늦게 온대. 셋째는요? 셋째는 오후에 온대. 임신해서 새벽에 못 일어난대. 저는 화가 났습니다. 몸이 안 좋으면 아예 오지 말든가. 임신했으면 집에서 쉬든가.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소용없을 테니까요. 배추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는데 얼얼했어요. 11월 날씨는 추웠거든요.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혼자 배추를 씻고 절였어요.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봤습니다. 아침 드라마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님, 물 좀 주세요. 제가 부탁했습니다. 목이 말랐거든요. 알았어. 잠깐만. 하지만 시어머니는 오지 않았습니다. 드라마에 빠져 계셨어요. 저는 직접 물을 떠 마셨습니다. 손을 씻을 시간도 없었어요. 10시가 됐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도착했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해요. 둘째 며느리는 말끔하게 화장하고 왔습니다. 몸이 안 좋다더니 화장은 완벽하더라고요. 동서, 이리 와서 좀 도와줘. 배추 헹궈야 해. 제가 말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언니, 저 정말 몸이 안 좋아요. 잠깐만 쉬었다가 할게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12시가 됐습니다. 점심시간이었죠. 저는 7시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며느리, 점심 안 해? 배고픈데.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김장하고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눈을 흘겼습니다. 그래도 점심은 해야지. 사람이 굶으면 어떡해. 저는 참았습니다. 일단 김장부터 끝내자고 생각했어요. 어머님, 점심은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김장 먼저 끝내고. 시어머니가 짜증을 냈습니다. 나중에? 지금 배고픈데? 큰 며느리가 이것도 못해?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빠르게 라면을 끓였어요. 라면? 오늘 김장하는 날인데 라면을 먹으라고? 시어머니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할 수가 없었어요.
점심을 먹고 다시 김장을 시작했습니다. 1시가 됐어요. 8시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며느리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언니, 안녕하세요. 셋째 며느리는 밝게 인사했습니다. 임신했다더니 얼굴에 화색이 돌더라고요. 셋째 동서, 임신해서 힘들지? 그냥 쉬어.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셋째 며느리가 고마워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배추를 다 헹구고 이제 양념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제일 힘든 단계였어요. 어머님, 양념 좀 도와주세요. 제가 부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나는 나이 들어서 못해. 내가 해. 저는 혼자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고춧가루, 젓갈, 마늘, 생강을 섞었어요. 손이 따가웠습니다. 이제 배추에 양념을 버무려야 했어요. 200폭이요. 혼자서요. 그때 시어머니가 한마디 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원래 이런 일 다 해야지. 시집 와서 그것도 못하면 어떡해. 그 순간 제 인내심이 터졌습니다. 원래요? 왜 원래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놀라 저를 쳐다봤어요. 큰 며느리는 원래 김장하는 거야. 옛날부터 그래왔어.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모든 며느리가 같이 했어요. 큰 며느리만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저는 고무장갑을 벗었습니다. 동서들은 왜 안 도와요? 둘째 동서는 7시간 동안 방에서 자고 셋째 동서는 소파에서 TV 봐요. 왜 저만 이래요?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둘째는 몸이 안 좋고 셋째는 임신했잖아. 저는 반박했습니다. 몸이 안 좋으면 왜 와요? 임신했으면 집에서 쉬면 되죠. 와서 놀 거면 아예 오지 말든가요. 둘째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언니, 저 정말 몸이 안 좋아요. 저는 둘째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병원 가세요. 여기 와서 자지 말고. 둘째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언니가 너무 심하세요. 셋째 며느리도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저는 임신했어요. 무리하면 안 돼요. 저는 셋째를 쳐다봤어요. 그럼 집에 계세요. 여기 와서 TV 보지 마시고. 시어머니가 저를 막았습니다. 큰 며느리, 내가 지금 동서들한테 화풀이 하는 거야? 저는 고무장갑을 시어머니 앞에 던졌습니다. 화풀이 아니에요. 공평하게 하자는 거예요. 왜 저만 이래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큰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지. 시집 와서 그것도 몰라? 저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가족이면 같이 해야죠.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가족? 내가 가족 같지도 않게 굴면서 무슨 소리야?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제가 가족 같지 않게 굴었어요? 20년 동안 혼자 김장했어요. 한 번도 불평 안 했어요. 그런데 가족 같지 않대요? 시어머니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님은 20년 동안 뭐 하셨어요? 거실에서 TV 봤죠. 동서들은요? 한 번도 안 도와줬어요. 그런데 저보고 가족 같지 않게 군다고요? 동서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이제 못하겠어요. 혼자 하라면 안 할래요.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막았어요. 내가 지금 나가면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마. 저는 웃었습니다. 네, 안 올게요. 이런 집 다시는 안 와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나가. 다시는 얼굴도 보지 마. 저는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속은 시원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겁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는 동안 눈물이 났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나 시댁에서 나왔어. 남편이 놀랐습니다. 뭐? 왜? 김장 다 안 끝났잖아.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다 못하겠어서 나왔어. 혼자 8시간 일했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이, 그래도 끝까지 하지.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엄마, 당신 엄마는 거실에서 TV 봤어. 8시간 동안.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여보, 당신이 큰 며느리잖아. 그 정도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마저 시댁 편이었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허리, 어깨, 손, 다리. 모든 게 쑤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홀가분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1시간 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큰 며느리 당장 와서 김장 끝내. 안 그러면 내 남편한테 이혼하라고 할 거야. 저는 문자를 읽고 웃었습니다. 이혼? 하고 싶으면 하라지. 남편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엄마가 진짜 화나셨어. 당장 가서 사과하고 김장 도와드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싫어. 안 가.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시어머니한테 고무장갑을 던졌다며? 응, 던졌어. 혼자 못하겠어서.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큰 며느리잖아. 그 정도도 못해?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야. 혼자는 못해.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제발. 내 입장도 좀 생각해줘. 엄마가 얼마나 화나셨는지 알아? 저는 반문했습니다. 나는? 내 입장은 생각 안 해? 8시간 동안 혼자 일한 내 기분은?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이었던 적이 없어. 항상 시댁 편이었지.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지냈어요. 저는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간단하게 라면을요. 하지만 맛있었어요. 마음이 편했거든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시댁에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남편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지냈습니다. 집안일을 하고 TV를 보고 책을 읽었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남편이 집에 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정말 화나셨어. 김장을 다 못 끝냈대. 동서들이 마저 했는데 엉망이래. 저는 웃었습니다. 그럼 제가 안 가길 잘한 거네요. 저도 못했을 것 같은데. 남편이 짜증을 냈습니다. 여보, 진지하게 얘기하자. 엄마한테 가서 사과해야 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제가 왜 사과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 고무장갑을 던진 게 잘못이잖아. 그리고 김장을 끝까지 안 한 것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8시간 동안 혼자 일한 게 잘못이에요?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해야지. 큰 며느리가 김장을 안 하면 누가 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서들이 하면 되죠. 아니면 어머님이 하시든가.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이상해. 20년 동안 잘했잖아. 왜 갑자기 이래?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20년 동안 참았어요. 이제는 못 참겠어요. 남편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없어요. 항상 시댁만 생각했죠. 남편이 변명했습니다. 나도 힘들어. 중간에서 눈치 보는 것도 힘들다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저는요? 20년 동안 눈치 본 저는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큰 며느리, 나 좀 보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어요. 들어오세요.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김장 다 망쳤어. 동서들이 마저 했는데 맛이 없어.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내가 끝까지 했어야지. 왜 중간에 나갔어?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혼자 못하겠어서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20년 동안 잘했잖아. 왜 갑자기 이래?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20년 동안 참은 거예요. 이제는 못 참겠어요. 시어머니가 화를 냈습니다. 참다니? 내가 뭘 참았어? 큰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저는 웃었습니다.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가족이면 같이 해야죠.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가족? 내가 가족처럼 행동했어? 고무 장갑을 던지고 나간 게 가족이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야말로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20년 동안 저만 시키고 동서들은 놀게 하고 그게 가족이에요? 시어머니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사람이에요. 존중받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알았어. 내가 그렇게 나오는 거 다 봤어. 앞으로 명절에도 오지 마. 제사에도 오지 마.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안 갈게요. 시어머니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엄마가 당신 명절에도 오지 말래.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어머님이 오늘 오셨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는 거야? 이대로 가족이 깨지는 거야?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가족이 깨진 게 아니에요. 원래 가족이 아니었던 거예요. 남편이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면 서로 돕죠. 한 사람만 희생시키지 않아요. 시댁은 저를 가족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일꾼으로 봤죠. 남편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없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보, 저는 남편의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시댁 편이었어요. 저는 혼자였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시댁과는 연락이 없었어요. 남편은 집에 있었지만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둘째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저예요. 통화 가능하세요? 둘째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네, 말씀하세요. 둘째 며느리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언니, 그날 일, 제가 미안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사과할 줄은 몰랐거든요. 언니가 혼자 일하는 걸 보면서도 저는 방에서 쉬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둘째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괜찮아요, 동서. 이제 와서 사과하면 뭐해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언니, 저도 알아요. 제가 너무 편한 것만 생각했어요.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면 뭐해요? 20년 동안 모른 척 했잖아요. 둘째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언니. 용서해 주세요. 저는 마음이 약간 흔들렸습니다. 동서, 이제 와서 사과하면 제 20년이 돌아와요? 둘째 며느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동서, 진심으로 미안하다면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네, 언니. 꼭 그럴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다음 날 셋째 며느리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저도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편하게만 생각했어요. 셋째 며느리도 사과했습니다. 저는 똑같이 대답했어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이틀 후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나 좀 보자. 남편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마주 앉았어요. 여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미안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당신이 2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내가 당신 편을 들어줬어야 했는데.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한테도 얘기했어. 당신한테 너무 많이 시켰다고. 동생 집사람들도 도와야 한다고.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당신한테 사과하고 싶대. 근데 자존심 때문에 못하신대. 저는 웃었습니다. 자존심? 저한테는 자존심도 없었나 봐요.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엄마도 나이 드시면서 생각이 바뀌신 것 같아. 한 번만 기회를 줘.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일주일 후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며느리, 미안하다. 내가 너를 너무 당연하게 여긴 것 같다. 한번 만나자. 짧은 문자였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집 근처 카페에서요. 시어머니가 먼저 와 계셨습니다.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왔니?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마주 앉았어요. 며느리, 내가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20년 동안 너한테만 시킨 게 잘못이었어. 너도 힘들었을 텐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네, 힘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용서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김장은 며느리들이 돌아가면서 해요. 한 명만 시키지 않아요.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리고 명절이나 제사도 공평하게 일을 나눠요. 그래, 약속할게.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가족이에요. 존중받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았어. 한 달 후 작은 제사가 있었습니다. 시할아버지 기일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며느리, 이번 제사는 둘째 며느리가 준비할 거야. 너는 그냥 와.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로 약속을 지키시는 거였어요. 제사 당일 시댁에 갔습니다. 부엌에서는 둘째 며느리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언니, 오셨어요? 둘째 며느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어요. 동서, 힘들지? 제가 물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웃었어요. 네, 힘들어요. 언니가 20년 동안 혼자 한 거 생각하면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내가 도와줄까? 아니에요, 언니. 제가 할게요. 둘째 며느리는 끝까지 혼자 준비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어요. 제사를 지내고 식사를 했습니다. 음식 맛은 그저 그랬지만
모두 칭찬했어요. 둘째 며느리 수고했어.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뿌듯해했어요. 다음 제사는 셋째가 할 거야.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셋째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열심히 할게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드디어 공평해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고무장갑 던진 게 잘한 것 같아. 저는 놀라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뭐라고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그때 당신이 참았으면 20년이 또 계속됐을 거야. 당신이 용기 내준 덕분에 우리 집이 바뀌었어.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2달 후 추석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셋째 며느리가 음식을 준비했어요. 언니들, 제가 할게요. 도와주지 마세요. 셋째 며느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와 둘째 며느리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언니, 이상해요. 제가 일 안 하니까. 둘째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그러게요. 이게 정상인 건데 이상하네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추석 음식이 완성됐습니다. 셋째 며느리가 지쳐 보였어요. 동서, 고생했어. 제가 말했습니다. 셋째 며느리가 웃었어요. 언니, 이제 알겠어요. 언니가 왜 그날 화내셨는지. 저는 셋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추석 차례를 지냈습니다. 모두 모여 절을 했어요. 올해는 음식이 다양하네.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대답했어요. 셋째 며느리가 준비했어요. 셋째도 이제 다 컸네. 시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식사 후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들 고생했어. 이거 받아. 시어머니가 봉투 3개를 꺼냈습니다. 용돈이었어요. 예전에는 큰 며느리한테만 줬는데 이제는 공평하게 줄게. 새 며느리가 같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저는 감동했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인사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고무장갑 던진 거 후회 안 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전혀. 오히려 잘한 것 같아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신이 용기 내줘서 우리 가족이 좋아졌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고무장갑 하나를 던진 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게 한순간에 터진 거였죠. 하지만 그게 옳았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었어요. 용기를 내는 게 미덕이었죠.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번 김장철,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며느리, 올해 김장은 우리 셋이서 같이 하자. 너 둘째, 셋째. 저는 기뻤습니다. 네, 어머님. 좋아요. 김장 당일 새 며느리가 모였습니다. 배추 200포기를 셋이서 나눠 했어요. 언니, 배추 제가 씻을게요. 둘째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양념 만들게요. 셋째 며느리도 나섰어요. 우리는 함께 웃으며 김장을 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언니, 1년 전 생각나요? 둘째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그럼요. 제가 고무장갑 던진 날이요. 셋째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언니, 그날 정말 멋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점심을 준비하셨어요. 너희들 김장하느라 힘들 텐데 내가 점심했어.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감동했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국밥이었어요. 맛있어요, 어머님.
셋째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많이 먹어. 오후에도 일해야지. 오후에도 우리는 함께 김장을 했습니다. 6시간 만에 200포기를 다 담갔어요. 다 끝났다? 우리는 환호했습니다. 올해는 빨리 끝났네. 셋이서 하니까 수월해. 둘째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예전에 혼자 할 땐 이틀 걸렸는데 시어머니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너희들 수고했어. 이거 받아. 시어머니가 봉투를 주셨습니다. 세 며느리 모두에게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인사했습니다. 저녁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갓 담근 김치로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우와, 진짜 맛있다? 남편이 감탄했습니다. 시아버지도 웃으셨어요. 올해 김장은 며느리들이 다 같이 해서 더 맛있는 것 같아. 저는 뿌듯했습니다. 식사 후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며느리, 나 좀 보자. 시어머니와 단둘이 앉았습니다. 며느리, 1년 전 일 기억나니? 네, 어머님.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고무장갑 던진 날 말이야. 그때 정말 화났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우리 집의 약이 됐어. 내가 용기 내줘서 고마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미안했어. 20년 동안 너한테만 시켜서 이제라도 바뀌어서 다행이야. 저는 시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행복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행복해. 우리 가족이 이렇게 좋아져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1년 전 고무장갑을 던진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게 한순간에 터졌죠.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었어요. 용기 내는 게 진짜 미덕이었죠. 그 후로 우리 가족은 정말 가족다워졌습니다. 공평하게 일을 나누고 서로 존중하고 감사를 표현했어요. 다음해 김장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양념을 만드시는 거예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나도 해야지. 너희들만 시킬 수 없어. 저는 감동했습니다. 칠순이 넘으신 시어머니가 직접 양념을 만드시다니. 어머님, 손 안 아프세요? 둘째 며느리가 걱정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예전에 너희 큰언니가 혼자 다 할 때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날 우리는 4명이 함께 김장을 했습니다. 시어머니, 큰며느리, 둘째 며느리, 셋째 며느리. 4대가 모인 거였죠. 우리 딸도 나중에 시집가면 이렇게 공평하게 하는 집으로 가야 하는데. 셋째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우리 아들도 장가가면 며느리한테 공평하게 대해야지. 둘째 며느리도 동의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다음 세대는 더 나아지겠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본보기가 돼야지. 김장이 끝나고 우리는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4명의 며느리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거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야겠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김치전을 부쳐 먹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지. 시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2년 전 고무장갑을 던진 그날의 저는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행복했어요. 용기를 낸 게 옳았습니다. 20년을 참았지만 더 이상 참지 않았죠. 그리고 그 용기가 우리 가족 전체를 바꿨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저를 안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우리 가족의 영웅이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영웅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제 권리를 찾았을 뿐이에요. 남편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게 영웅이야. 용기 내는 게.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이제라도 제 편이 돼줘서. 그날 밤 저는 행복하게 잠들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 집 김장은 명물이 됐어요. 시댁 식구들뿐만 아니라 친척들도 와서 함께합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일을 나눠요. 이게 진짜 김장이지. 친척 고모가 감탄했습니다. 우리 집도 이렇게 해야 하는데. 작은아버지 댁 며느리가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용기만 있으면 돼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에 많은 며느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장이 끝나고 우리는 모두 모여 사진을 찍었습니다. 20명이 넘는 대가족이었어요. 치즈. 모두가 웃었습니다. 행복한 미소였죠.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2년 전 그날 고무장갑을 던진 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여러분, 절대 참지 마세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목소리를 내세요. 큰 며느리니까 당연해, 시집 왔으니까 참아야 해, 이런 말은 다 옛날 얘기예요. 당신도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혼자 모든 걸 감당할 필요 없어요. 가족이면 함께 해야죠. 용기를 내세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하세요. 처음엔 가족들이 놀랄 겁니다. 반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엔 이해할 거예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고무장갑 하나 던진 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용기를 내세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함께 응원하겠습니다.